1941년 12월 7일 일본군이 하와이에 있는 미 해군 진주만 기지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태평양으로 확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의 개전과 함께 연합국에 참가한 미국은 유럽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 일본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전선과 태평양 전선이라는 두 전선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그 부담을 일본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소련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소련도 같은 해 6월부터 독일과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당장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고, 적당한 시기에 참전한다며 대일전쟁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미국은 전쟁에서 차례차례 승리를 거두었지만 전 국민 총옥쇄를 부르짖는 일본 제국의 저항에 지쳐갔고, 계속해서 소련의 대일전쟁 참전을 요청했습니다. 태평양을 정리하더라도 그 다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일본 본토의 군대와 조선군, 그리고 만주의 70만 관동군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선에서 미국의 목표는 소련을 참전시켜 자국의 전쟁 피해를 분산시키고, 동시에 소련의 남진을 최소화하면서 자국의 점령지를 늘려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19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 소련의 스탈린에게 대일전쟁 참전을 약속받은 미국은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동아시아 지역 패권에서 소련과의 경쟁은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우위를 잡아야 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의 전략 거점들과 인구가 많았던 서울을 비롯한 한반도 남부 지역을 점령 범위에 넣고 싶었습니다. 이에 전쟁부 작전국은 한반도를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이 4분할 점령하는 안을 내놓았고, 전쟁부 합동전쟁기획위원회에서는 북위 40도 10분선 분할안을 구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45년 7월 미국의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7월 16일에 맨해튼 프로젝트의 원자 폭발 실험인 트리니티 실험이 성공한 것입니다. 참모들은 더 이상 소련의 참전이 불필요하다고 트루먼 대통령에게 말했고, 트루먼 대통령은 다음날 열린 포츠담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와 점령안에 대해 명확한 합의를 하지 않고 끝냈습니다. 원자폭탄이 있다면 일본의 항복까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소련 없이도 충분히 전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의 참전을 막기에는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 참전을 약속한 소련은 4월경부터 대일전쟁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만주를 세 방향으로 타격할 계획을 수립했고, 7월 30일에는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승리로 이끈 소련의 영웅 바실레스키 장군을 극동소련군 최고사령관에 임명했습니다.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이틀 뒤인 8월 8일 모스크바 주재 일본 대사 사토 나우타케는 소련의 외상 몰로토프의 초대에 크렘린궁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5시 사토 대사를 만난 몰로토프는 대사를 자리에 앉히고 소련 정부에서 내려온 글을 낭독했습니다. 글은 선전포고문으로 포츠담 선언을 거부한 일본에 대해 8월 9일부터 시작되는 전쟁을 알렸습니다. 사토 대사는 선전포고문을 본국으로 보내기 위해 몰로토프의 집무실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선전포고문에서 사토 대사가 눈치채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8월 9일이라고 모호하게 써놓은 전쟁 개시일은 모스크바 시간이 아닌 만주, 일본과 동일한 시간대인 소련 자바이칼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자바이칼 시간은 모스크바와 6시간이 차이 났고, 사토 대사가 몰로토프 외상을 만난 오후 5시에서 1시간 뒤인 8월 8일 오후 6시는 자바이칼 시간, 즉 일본 시간으로 8월 9일 0시였습니다. 소련군은 만주 지역에서 즉시 총공격을 시작했습니다. 8월 9일 오전 11시 히로시마에 이어 나가사키에도 예정대로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소련의 대일 선전포고 소식은 곧 미국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소련이 참전하기 전에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려고 했던 미국은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만주에 있는 관동군이 독일과의 전쟁에서 경험을 쌓고 돌아온 소련군을 상대로 얼마나 버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8월 8일 히로히토 천황은 지난 6일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히로히토는 도고 외무대신에게 전쟁을 지속할 수 없으니 종결하라 지시했습니다. 8월 9일 오전 10시 30분 최고전쟁 지도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 대부분은 전쟁을 끝내는 것에 대해 찬성했지만 아나미 육군 대신만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원폭 투하 사실을 국민들은 물론 관료들에게까지 은폐하려 했던 일본 육군은 끝까지 항복을 반대했습니다.
그는 민족의 명예를 위해 계속 싸우다 보면 어떻게든 기회가 온다고 말하며 전쟁을 계속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가 회의에서 전쟁 지속을 주장한 순간인 오전 11시, 이때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회의의 의견은 여전히 항복적으로 기울어 있었지만 아나미 육군 대신은 그날 밤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열변을 토하며 항복에 반대했습니다. 결국 회의에서 항복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히로히토 천황이 직접 강요들에게 항복할 것을 말하며 항복을 결정했고, 일본은 8월 10일 포츠담 선언을 수락했습니다. 소련의 만주 공격은 사전에 계획했던 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70만의 일본 관동군은 독일과의 전쟁을 통해 경험을 쌓은 150만의 소련 극동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관동군은 차례차례 격파당했고 만주 여기저기에 소련의 깃발이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11일에는 블라디보스톡과 가까운 함경북도 옹기군에 소련군이 도달하며 드디어 한반도에까지 진입했습니다.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했을 때 소련군은 만주의 주요 도시들을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소련은 일본의 항복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한반도로 진격했습니다. 소련의 매우 빠른 진격 속도에 당황한 미국은 한반도의 대부분을 소련에게 빼앗길 것만 같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미국은 소련군의 진격을 막고 주요 도시들을 확보하기 위해 소련에게 한반도의 분할 점령을 제안했습니다. 진격 속도가 빠른 소련을 납득시키려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줘야 했습니다. 미국은 수도 서울과 주요 항구들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인구의 3분의 1을 확보할 수 있는 38도선 분할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38선 분할은 국무부, 육군부, 해군부의 협의체인 3부 조정위원회에서 근무하던 딘 러스크 대령과 찰스 본스틸 대령 두 사람에 의해 30분 만에 결정되었습니다. 한반도 인구 3천만 명의 운명이 단 30분 만에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38도선으로 분할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설이 존재하지만 후에 미국은 공식적으로 군사적 편의에 따라 임시로 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반도는 분할되었습니다. 소련군은 38선 이북 지역에 진주했고 곧이어 45년 9월 8일 미군이 서울에 들어왔습니다. 어느새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외교 실험장이 되었습니다. 국토 한가운데 원치 않는 선이 그어진 한국인들의 의견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38선을 사이에 둔 두 집단의 대립은 점점 살벌해져만 갔습니다.